자, 보죠. 자, 자고로 오늘 하는 건요, 여러분들 이해하시려고 하면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어저께도 힘들었지만, 여기는 더더욱 그런 게, 일단 가정이 들어가요, 가정. 가정이 들어가니까, 자, 일단은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 어저께 종합원가 계산이라는 게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걸 계산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 완성품 환산량이 먼저 설명해 볼게요. 자, 일단 해석하면은 완성품으로 바꾼 수량이다 이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왜 나왔는지 정의를 해볼게요. 자, 화면 보시면. 위 보지 마세요. 위는 곧 설명할 거니까. 자, 뭐냐. 자, 자고로 이거 맥주라고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들. 맥주 50% 가득 차게 해줘. 그거 나중에 연습할게요. 챗 GPT에다가 뭐 그림 그려준 다음에. 아직은 그걸 제가 쓸 줄 몰라가지고, 근데 그림 되게 잘 그려주더라. 아무튼 나중에 그렇게 할게요. 자, 맥주가, 이게 맥주라고 생각해줘, 여러분들. 저도 시대에 뒤처지지 않아야 되니까. 자, 맥주. 자, 여기에 맥주인데, 맥주가 4병이 있대요. 근데 이 파란색은 뭐냐면 맥주가 차 있는 양입니다. 양이라고 생각해주세요. 그러면 맥주가 지금 4병이 다 완성이 된 거죠? 맞죠? 그러면 이건 제품인 거죠. 완성이 된 거니까. 그래서 얘는 제품이 4개, 완성된 정도는 100%다라는 거고요. 자, 근데 아래쪽. 자, 아래쪽은 맥주가 똑같은 4병이지만 얘는 완성도가 반절만 차이 있잖아요. 반절만 차이 있으니까 완성된 정도는 반절 50%죠? 50%고 아직 완성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얘는 제공품이 4개인 거예요. 맞죠? 4개. 완성도는 50%고. 자, 근데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제품, 제공품 이런 거 무시하면은 둘 다 단순하게 수량만 놓고 보면 몇 병이에요? 4병이죠? 네, 단순하게 수량만 놓고 보면 4병이에요, 4병. 그러면 여러분 상대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디가 원가가 더 많이 투입이 됐을까요? 그렇죠. 여기 위쪽 제품에. 그렇죠. 위쪽에 원가가 상대적으로 2배가 더 들어가 있겠죠. 그죠? 근데 그냥 우리가 이게 제품이고 이게 제공품이다 이렇게 고려하지 않고요. 단순하게 수량만 해가지고 4병, 4병 이렇게 같은 수량 가지고 원가 계산하면 동일한 원가가 투입됐다라는 괴상망측한 논리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4병, 4병 이 단순 수량을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합리적인 그나마 기준을 좀 써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온 게 완성품 환산량입니다. 뭐냐면 아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맥주를 완성을 시켰다면 완성이 되었을 수량을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고 여기는 가정 덩어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이해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논리적으로 따라오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부터 맥주를 완성시켰다라고 하면 위쪽은 처음부터 완성시켰어도 4병이 완성되었을 거잖아요. 4병? 그럼 아래쪽은 처음부터 맥주를 완성시켰더라면 처음부터 맥주를 완성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투입했었더라면 몇 병이 완성되었을까요? 2병, 2병. 그죠? 2병. 처음부터 아예 완성품을 생산하는데 맥주를 다 완성시킨다면 2병이 완성되었을 거잖아요. 그죠? 이걸 완성품 환산량이라고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가 완성품만을 생산하는데 투입하였더라면 이런 게 있어. 가정이 들어가 자꾸. 그래서 완성되었다는 게 완성되었을 그죠? 완성품 수량으로 우리가 환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왼쪽에 있는 그냥 수량 4병, 4병보다는 뭔진 모르겠지만 오른쪽에 있는 완성품 환산 수량이라는 숫자가 빠져 있는 겁니다.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4병, 2병 이렇게 해야 우리가 아까 여러분이 대답하신 위쪽이 상대적으로 원가가 2배가 더 들어갔을 것이다 라는 논리에 부합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공식은 좋은 말 할 때 외워주셔야 돼요. 뭐냐 알기. 단순 수량 4개, 4개. 단순 수량의 완성도 곱하면 돼요. 4개 곱하기 100% 하면 4개. 4개 곱하기 50% 하면 2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암기 들어가셔야 돼. 일단 요거 암기. 첫 번째 암기 하실 거.
그래서 여기 완성품 환산량은요, 우리가 단순 수량 곱하기 완성도를 쓴다라는 걸 꼭 암기를 해주시고요. 알죠? 자,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는 수량을 줍니다. 완성도도 줘요. 그러면 수량 주고 완성도 주니까 수량에다가 완성도 곱하고 다 바로 나오네요. 이거 뭐 이런 거 왜 해요? 혼자 잘 놀죠? 네, 그냥 단순하게 이게 의미하는 바가 없으면 되게 간단하겠지.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량은 의미하는 게 없어. 정말 수량 주는 거예요. 다만 완성도는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고 하셔야 그나마 요 종합원가 계산이 돼요. 완성도가 의미하는 거. 잘 보세요. 자, 그럼 완성도가 의미하는 게 뭐냐? 자, 비교하실 게 우리가 어저께 배웠던 개별원가 계산은 우리가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직접비와 간접비 구분하는 게 중요했었잖아요. 그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핵심 과제였죠. 자, 근데 종합원가 계산은 대량 연속 생산이기 때문에 직접비, 간접비 구분하기 진짜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원가를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구분하냐면 물량을 언제 투입을 하냐에 따라서 원가를 구분해요. 어떻게 구분하면 이렇게 재료비, 가공비 이렇게 구분하게 되어 있어요. 자고 우리 가공 원가, 전환 원가라는 건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 합이었죠? 맞죠? 그럼 재료비는 직접 재료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원가의 3요소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였으니까.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재료비 있죠, 재료비. 우리가 빵으로 따지면 빵에서의 재료가 밀가루잖아요. 밀가루는 일반적으로 언제 투입해요? 처음에 어떻게? 처음에 다 쏟아붓고 시작하잖아요. 그걸 처음에 다 쏟아붓고 시작한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우리 시험은 뭐냐면 공정, 초기죠. 처음이니까 초기에 전량 투입한다. 이렇게 이게 일반적, 이게 우리 시험에 나오는 일반적. 그 다음에 가공비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사람과 기계라고 생각하시는 게 이 종합원가 계산은 괜찮아요. 그럼 사람과 기계는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서 하는 거지 초기부터 나 빵 빨리 구워야 되는데 귀찮아해가지고 갑자기 빵 온도를 막 1000도로 해? 그러면 불량품 나오죠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 귀찮다고 한꺼번에 누르면 안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된다 또는 균등하게 투입한다라고 해요. 이렇게.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재료비랑 가공비는 물량을 투입하는 시점에 따라서 완성도를 구분하거든요. 구분하는데 제가 앞으로 재료비의 완성도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할 거예요. 재료비. 그 다음에 가공비의 완성도는 빨간색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자, 보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 회계일급에서는 완성도 이꼬르 위치다라는 걸 굳이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어렵게 되진 않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세무 2급이나 이제 세무 2급 이상서부터는 이 완성도가 위치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이 이상한 문제도 풀리게 돼 있어요. 회계일급 이상한 문제는 안 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완성도 이꼬르 우리 컨테이너 벨트로 따지면 컨테이너 벨트에 위치해 있다 그 뜻이거든요. 자, 무슨 말인지 해볼게요. 자, 한번 보시죠. 그림 가지고. 자고 저는 여러분 그림을 미포자니까 미포자니까 이 그림을 그냥 빵이라고 해주세요. 빵이야. 자, 그러면 빵을 우리 내가 지금 빵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는 그냥 공부다라고 생각하시면 완성도 의미를 이해를 못해요. 그렇죠? 내가 빵을 굽는다라고 생각, 빵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빵을 20%만큼 만들었어요. 그럼 빵이 20% 완성이 됐겠죠. 빵이 20% 완성됐다라는 건 만드는 과정상에 20%에 위치해 있다라는 해당 빵이 우리가 20% 상에 위치해 있다는 뜻이에요. 동의되세요? 그러면 우리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0% 시점에 한 방에 때려 붙는 거잖아요. 한 방에 요때 다 때려 붙고 시작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빵을 만들기 시작할 때 밀가루 다 쏟아붓죠.
그리고 20%만큼 빵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 20% 완성된 빵 안에는 밀가루 몇 프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100% 계획이죠. 가끔씩 그냥 그냥 자동 반사되는 분들 계셔. 몇 프로예요? 20%예요. 그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 안 하고 20%니까 20%겠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맞죠? 요때 어떻게? 전부 투입하잖아요. 전부 투입하니까 빵을 20%만큼 빵을 20%만큼 만들었다라고 하더라도 이 빵 안에 밀가루는 다 들어가 있어요. 20%만 들어가 있는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시험에서 전량 투입, 재료요. 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일단 완성도는 100%예요. 그리고 0% 설명해 0%? 잘 보세요. 0%는 뭐냐면 0%는 내가 여러분 전기를 제가 앞으로 표현할 전기를 어저께라고 할게요. 왜냐면 빵으로 제가 사례될 건데 빵이 작년도에 있으면 좀 썩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좀 논리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전기는 어저께, 단기는 오늘. 그러면 내가 어저께 어제 작업 어제 20%만큼 빵을 만들고 집에 갔어요? 가가지고요. 다시 오늘 와가지고 어제 20%만큼 만들다만 빵을 오늘 완성을 시켜야 돼요. 그럼 오늘 와가지고 추가적으로 몇 퍼센트 더 작업을 해야 돼, 오늘? 그렇지. 추가적으로, 단기래. 오늘 추가 작업이라 할게요. 오늘 추가로 작업을 더 80% 해야 빵이 오늘 100%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질문 좀. 그럼 어저께 빵 20%만큼 만들고 집에 갔죠? 갔어. 그래서 오늘 와가지고 80%만큼 추가적으로 가공을 해야 완성이 100%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질문. 그러면 오늘 추가로 와서 더 투입할 밀가루 몇 프로?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없다라는 건 0%. 그래서 0%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어저께 그냥 우리 좀 이따가 할 게 완성품 환산량 단기 거 구해야 돼요. 단기 거. 그럼 어저께 밀가루를 다 투입했다면 어저께 이미 다 들어갔으니까 오늘은 더 투입할 밀가루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0%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제가 0%부터 100%래요. 0% 또는 100%래요. 또는. 그럼 또는이다라는 건 이 둘 이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전량 투입이라는 용어가 나왔을 때 완성도가 1%부터 99% 사이에 존재하는 거 문제가 잘못 풀린 거예요. 진짜 방금 이해하셨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공비는 사람과 기계고 사람과 기계는 균등하게 투입된다라는 건 꾸준하게 작업을 한다라는 거예요. 가공을. 자, 그럼 이건 점선으로 이해하셨다면. 자, 점선으로. 자, 보죠. 자, 제가 이렇게 점선으로 하는 건 꾸준하게 했다 그 뜻이에요. 여기 재료는 한 방에 넣는 거고. 그럼 내가 오늘 빵을 만들기 시작한 게 빵프로죠. 그리고 오늘 20%만큼 빵을 만들었대. 그럼 오늘 꾸준하게 20%만큼 가공을 사람과 기계가 했으니까 20%만큼 빵이 완성된 거잖아요. 됐죠? 그 다음에 빵이 60%만큼 완성이 됐대요. 그럼 오늘 내가 빵을 만들기 시작해서 사람과 기계가 가공을 꾸준하게 60% 했으니까 60%만큼 빵이 완성됐겠죠? 그죠? 그리고 빵이 100% 완성됐다라는 건 오늘 막 빵을 만들기 시작해서 사람과 기계가 가공을 꾸준하게 했으니까 완성이 100%가 됐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가공은 꾸준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꾸준하게 사람과 기계가 어디까지 가공을 했냐에 따라서 빵의 완성도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꾸준하게 하니까 여기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공비. 자고로 가공비는 절대 투입 시점이 안 바뀝니다. 사람과 기계는 꾸준하게 하는 거지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 나오면 완성도는 0
0%에서죠. 에서 0%에서 100%까지 다 존재해요. 꾸준하게 한 정도에 따라서 위치는 계속 달라지거든요. 맞죠? 그래서 완성도는 0%부터 100%다 존재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 시험에서 완성도를 주는 건 가공비의 완성도 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해요. 완성도를 시험에서 주는 건 그건 가공비의 완성도예요. 라는 뜻이에요. 됐죠? 왜냐하면 그 위치에 있다라는 건 거기까지 사람과 기계가 가공을 한 거거든. 그죠? 이거 외우셔야 되는 거고. 자, 근데 들어보세요. 근데 우리 시험에 어떻게도 출제를 할 수가 있냐. 나중에 여러분들 위로 가시면 이렇게 출제할 수, 재료도 가공비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재료도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계속 이렇게. 맞죠? 그러면 그때는 재료비 완성도도 가공비처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물량 투입 시점이 다르니까 재료비랑 가공비로 나눈다면서요. 그럼 투입 시점이 같다면 안 나눠요. 그럼 투입 시점이 같다면 그냥 제조 원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직제, 직노, 재간의 합이 투입 똑같아. 제조 원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 여기. 이것도 별표. 이거 3개 별표입니다. 이것도 별표. 일단 완성도는 가공비의 완성도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 질문 좀 여러분 단기 착수 완성품이 몇 프로부터 몇 프로까지 간 거예요? 처음에 몇 프로? 0% 착수니까. 착수하다 시작한 거잖아요. 그리고 완성이 되면 100%예요. 그러면 단기 착수가 우리가 건물로 따지면 올해 건물을 막 짓기 시작해서 올해 건물 다 지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재료 다 올해 다 넣었겠지. 건설 재료, 자재. 그다음에 사람과 기계도 올해 다 했겠지. 그죠? 자동차로 따지면 올해 자동차 만들기 시작해서 올해 자동차 다 완성시켰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모든 작업을 언제 다 한 거예요? 올해. 그래서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뭐 단기에 시작해서 단기에 완성이 됐으면 얘는 재료든 가공비든 완성도는 무조건 100%예요. 그죠? 올해 다 했다며 여러분들. 재료도 올해 다 넣고 사람과 기계도 가공 올해 다 한 거예요. 외워줄 수 있죠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시험에 가끔씩 말 문제로 나오는 게 다음 중 완성도가 항상 100%인 것은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뭘까요? 항상 완성도가 100%면 이거예요. 우리가 대량 연속 생산은 공정을 타고 다닌다면서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빵을 만드는 과정이라면 반죽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럼 반죽이 다 완성되면 그 다음 과정이 뭐 예를 들면 굽는 과정으로 들어가요. 그럼 굽는 과정이 다 끝나면 이제 뭐 이제 포장을 한대. 식빵이라고 하면 그렇죠. 포장하는 과정이 돼. 그럼 항상 내 앞에서 완성된 놈이 나한테 오는 거잖아요. 다시 내가 완성되면 그 다음 과정 보내는 거고. 그래서 항상 내 앞에 있는 놈 완성이 된 놈이에요, 무조건. 맞죠? 그래서 앞에 있는 과정이 전공정이라고 전공정. 여기. 그래서 전공정 원가. 는 항상 완성도가 100%다. 요거 말 문제. 맞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예, 기본적인 이론을 좀 잡아봤고요. 자, 이제 평균법.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이에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여러분들.